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포블러스 코리아의 문현욱이라고 합니다. 인포블러스 코리아에서 솔루션 아키텍처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인포블러스가 제로 트러스트의 새로운 비전, DNS 보안과 DDI 통합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포블러스 소개를 먼저 드리면 DDI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DNS, DHCP, IP 매니지먼트라는 시장인데요. 이 DDI 업계를 오랫동안 리드를 해왔고 오랫동안 축적된 뛰어난 기술로 20년 넘게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현재 포브지 선정 주요 기업들은 인포블러스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주요 사업 모델은 첫 번째 전통적인 DDI, 온프레미스 기반의 DNS, DHCP, IPM으로서 비즈니스 핵심 네트워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솔루션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웨비나 때 또 주제가 될 수 있는 보안 영역입니다. 최근에 인포블러스가 보안 전문 기업으로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건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런 개념의 취지에 맞게 우리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적인 보안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죠. DNS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보안 상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최적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네트워크 엣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것은 최근 변화되는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글로벌하게 분산되어 있는 브랜치들에 있는 DDI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에서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배포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거기에 보안 기능을 확장해서 보안 기능이 추가돼서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먼저 최근 위협 변화와 보안 운영의 현실을 기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포블러스가 가진 아주 효과적인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네트워크 변화를 보시면 그림에 보시듯이 잘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재택근무 가방이 늘어났죠.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뉴 노멀로서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SaaS 어플리케이션, 대부분의 많은 유명한 어플리케이션들이 SaaS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이 기업들이 이런 네트워크 변화를 주도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 부가가치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디지털 변환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동원해서 풀 수 있는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예측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고도의 기술들을 활용하는데요. 이런 시대가 이제 지능화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지능화 시대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다 훨씬 뛰어난 통신과 컴퓨팅 자원들이 필요한데 그런 자원들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기업들은 모바일과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었고 가트너가 얘기하듯이 앞으로 엔터프라이즈 85%가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을 취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은 이 내용인데요. 이렇게 네트워크 환경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보안 모델에 새로운 도전을 갖게 됩니다. 클라우드로 이동하면서 클라우드는 완전히 새로운 네트워크이고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자원들을 보호해야 될 요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분산되는 네트워크 그런 각 지사들을 위한 보안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게 문제이고요. 또 비즈니스상 IoT가 계속 증가하는데 그 IoT 기기들은 전통적인 엔드포인트처럼 보안을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침해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관련된 사건 사고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명시한 이 4가지 정도의 하위 개념들을 꼭 주문처럼 많이 얘기됩니다. Don't treat packets as if they were people. 마치 패킷을 사람을 대하듯 신뢰를 하는 걸 멈춰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패킷을 당연히 사람처럼 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도록 이제 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Never trust, always verify. 이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완전히 절대로 믿지 말고 항상 확인해라, 그런 의미. Assume breach. 이미 침해되었다고 가정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직관적으로 뭐 얘기하자면 기존의 전통적인 그 내부 네트워크, 인터넷 그런 데 분리된 환경이면 언트러스트, 트러스트로 대체로 이게 나눴죠, 개념을. 트러스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내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전체 네트워크를 하나의 세그먼트로 생각해서 안전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뭐 지금까지 경험하셨듯이 내부에서 뭐 침해가 일어나고 악성 코드가 유입되고 그 횡적 확산 공격이 이루어지고 공격이 퍼지게 되죠. 보안 운영자들도 모르게 확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듯이 이제부터는 침해되었던 걸로 가정해서 확인해라, 그런 취지의 그 개념이기도 하죠. 그리고 verify explicitly. 매우 명쾌하고 뚜렷하게 확인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이런 관념을 가지고 보안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소개한 간략한 그런 개념이 좀 구체화돼서 이 제로 트러스트를 맨 처음에 주창했던 존 킨더박이라는 사람은 또 추가로 5가지 기본 원리를 얘기합니다. 프로텍트 데이터. 가장 핵심은 데이터죠. 그 데이터를 유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필요한 만큼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고, 데이터를 이동하는데 통신상의 모든 경로, 데이터 경로를 확인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 마이크로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이동하는 경로, 그리고 모든 지점, 확인 가능한 어떤 리소스 요소마다 그 분리를 해서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위에 그 비저빌리티 모니터링, 데이터 흐름을 각각의 모든 세그먼트 내에서 항상 확인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오토메이션이 점점 중요해지죠.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세분화된 점검 지점, 확인 지점들을 통해서 가시성을 높이고 그런 프로세스를 처리하는데, 매우 복잡해진 프로세스를 이제 자동화해서 하지 않으면 그 수동적인 사람의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동화 처리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옆에 주요 기능들은 이제 이번 기본 원리에서 파생한 좀 구체화된 기능들이고요. 이 주요 기능들이 또 구체화돼서 현재 시장에 많이 이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 보안 컨트롤들 기술입니다. 첫 번째 언급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매우 중요한 영역이죠. 아주 기초적인 영역이고, DNS를 포함하는 파운데이셔널 시큐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의 주제이고요. 그 뒤에 뭐 IAM, 투팩터 인증,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주 네트워킹의 코어 핵심 프로토콜인 DNS를 가지고 어떻게 근본적인 보안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안 위협 진화를 한번 둘러볼게요. 첫 번째, 2000년대 초반 호스트 기반으로 보안에 대응했었고, 2005년도는 거의 이제 방화벽 중심의 네트워크 경계 보안, IPS 그런 수준이었는데, 2010년도 이 제로 트러스트가 주창된 그 시기입니다. 멀리어들의 공격이 매우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이제 방화벽 수준망을 넘어서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를 나왔고, 샌드박싱으로 직접 원료를 분석하는 그런 솔루션까지 나왔습니다. 평판 보안 기반으로 이루어졌고요. 현대에는 이제 네트워크의 변화가 이렇게 커지고 디바이스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기존의 샌드박싱, 방화벽, 평판 보안 그런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많이 접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보안 운영 담당하시는 그런 조직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크죠. 네트워크 환경은 변화돼서 되게 분산되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 분산된 지점, 재택근무자들을 위한 보안 대책들 강구해야 되고, 공격 디바이스도 굉장히 많아지고 공격의 표면들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든 대응을 해보고자
뭐 방화벽, 뭐 IPS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게이트웨이, 이메일 보안, 뭐 샌드박싱, NDR, EDR 가능한 솔루션들을 많이 구축해서 운영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고, 그 경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군다나 그 위협 자체들도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악성 코드 유포지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멀웨어들 공격들이 이런 IoT 악성 코드, 뭐 최근에 문제가 되는 로그4j 악성 코드 유포지, 그리고 뭐 가상 통화 채굴 악성 코드들, 악성 코드 다운로더들, 이런 것으로 이제 공격하기 위한 악성 코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새롭게 생성되는 악성 코드만 해도 수십만 개가 넘는다고 하죠. 또한 피싱도 매우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 지평을 현재 보안 솔루션들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뭔가 현재 구조로서는 이런 변화된 위협에, 진화된 위협을 대응할 만한 아키텍처로 좀 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인포블록스는 훨씬 효율적인, 최근에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멀웨어 및 APT 위협을 DNS 단계에서 굉장히 빠르고 포괄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솔루션입니다. 기본적으로 DNS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컴포넌트고요. 이거로서 가시성 확보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디바이스, 모든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포함해서 심지어 내부의 통신조차도 DNS 조회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어떤 간단한 DNS 통신이긴 하지만 보안의 이벤트로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92% 이상의 멀웨어 공격이 DNS 쿼리를 이용합니다. 이 그림처럼 사이버 킬체인 이 각 단계별로 보시면 처음에 공격자가 이메일 주소나 개인 주소 수집하기 위해서 DNS 탐침을 합니다. 정보 조회를 이제 이용해서 하고 이메일이나 웹 등을 이용해서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것들도 DNS를 이용해서 DNS로 스크립트를 전달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DNS 터널링으로 그런 스크립트를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이테이션 내용은 DNS 서버 자체를 디도스 공격이나 하이제킹 또는 프로토콜 어노멀리 공격으로 실제로 침해를 일으키는 공격을 수행하기도 하고, 이제 감염된 그 디바이스가 원격지 C2 커맨드 컨트롤 서버로 거꾸로 이제 콜백을 해서 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도 DNS 쿼리를 통해서 접속을 시도하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유출하는 행위도 DNS 터널링, 그리고 DNS 익스필트레이션, DNS 프로토콜 통신을 숨겨서 데이터를 유출합니다. 이런 행위를 전부 다 DNS 패킷을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실제로 가트너도 최근에 이런 문제 때문에 DNS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각 조직은 DNS 보안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 뭐 미국 국가안보 사이버 보안 국장이라는 분이 DNS 보안을 통해서 멀리의 공격의 90%를 줄일 수 있다라고 조사 분석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신뢰를 이 DNS 위험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인지도가 높아졌고요. 실제로 일반적인 DNS 서버의 환경에서 어떻게 멀웨어나 APT가 침해를 일으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사용자가 악성 사이트에 처음에 접속해서 초기 드로퍼를 다운받습니다. 중간에 어떤 보안 장치들이 대체로 탐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웹사이트 초기 드로퍼 전달해서 그 이후에 설치된 드로퍼가 바로 이어서 CNC를 연결합니다. CNC 서버 연결해서 그 이후에 악성 페이로드를 다운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멀웨어나 APT를 통해서 침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DNS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포블록스는 DNS의 어떤 인텔리전스를 제공해서 이런 공격을 막아보자.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 빨리 다른 보안 스택보다 먼저 그런 위협을 차단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가치를 확인하고 내가 위협 인텔리전스를 개발하고 모으고 이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악성 피싱 이메일 링크 굉장히 많죠. 다음에 커맨드 컨트롤, 트래픽 유포지,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지, 멀리어 다운로드 유포지, 뭐 침해된 IoT를 공격하는 어떤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지, 그리고 새롭게 등록된 도메인 엄청나게 많죠. 하루만 해도 15만 개씩 새롭게 등록된다고 합니다. 이런 새롭게 등록된 도메인들은 대체로 악의적인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사 도메인들,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악성 사이트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인포로스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제작을 하고 배포합니다. 이 그림 보신 것처럼 페이스북의 로컬라이브 도메인, 유사 도메인대로 많이 침해를 당하는 사례들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피싱 이메일, 마이크로소프트와 동일한데 자세히 보면 샌더가 다르죠. 위조된 샌더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지금 로그4j라는 그 침해 과정, 이런 멀리어 로그4j를 공격하는 침해 사이트들에 대한 IOC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로컬라이브 도메인, 유사 도메인으로 피싱을 일으키는 그런 위험들, 이러한 공격을 일으키는 사이트에 대한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저희 인포로스 DNS 서버가 어떻게 이런 위협을 차단하는지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웹사이트 DNS 쿼리를 할 때 악성 웹사이트 연결을 차단합니다. 악성 웹사이트에 대한 인텔리전스가 있기 때문이죠. 설령 이미 감염된 단말일 경우에도 그 다음에 CNC로 연결하는 그런 프로세스에서도 DNS가 위협 인텔리전스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NS는 처음부터 각 단계별 공격 체인을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실제로 외국 정부 기관에서 실제로 그 POC를 통해서 확인한 저희 인포로스 DNS 보안이 검출한 위협들입니다. 이제 가장 카운트가 많은 게 이제 멀웨어 C2C죠. 그리고 크립토커런시, 그리고 멀웨어 C2 DGA라는 어떤 멀웨어 특성인데요. 그 도메인 네임을 주기적으로 아주 빠르게 변경하면서 동적으로 해커들 C2C 서버를 찾아서 공격을 시도하는 그런 기법이죠. 그런 멀웨어 유포지, 그리고 멀웨어 다운로드 유포지, 그리고 DNS 프로토콜 이용해서 데이터를 유출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피싱, 이런 어떤 위협들을 실제로 검출했고, DNS 보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NS를 악용한 데이터 유출 시도를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앞서 이제 멀웨어가 감염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로상에서의 탐지 기능 외에 실제로 오로지 DNS 프로토콜을 통해서 내부 데이터를 유출하는 그런 사례들, 실제로 산스의 조사 결과 이미 데이터 유출의 30% 정도는 DNS를 이용해서, DNS 터널링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맨 위에 있는 인크립트 채널을 이용한, 그러니까 암호화된 채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유출하는 그런 멀리어를 이용해서 유출하는 행위도 대체로 내부 사용자들의 디바이스에서 유출이 될 텐데, 밖으로 아웃바운드 되는 트래픽을 대체로 차단을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유출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 DNS 보안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멀리어 사이트, C2C나 어떤 멀리어 유포지, 그런 악성 사이트를 확인함으로써 데이터를 유포하는 걸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의 어떤 넓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고, 오른쪽 화면처럼 대부분의 공격에서 DNS 통신을 악용하듯이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DNS 보안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S 통한 데이터 유출 사례의 어떤 시나리오를 보면, 첫 번째, 감염된 단말기가 단말 내부의 신용카드 정보나 민감한 데이터를 뽑아서 암호화를 시켜서 DNS 패킷으로 쪼갭니다. DNS 쿼리 형태로 쿼리를 날려서 그 악성 준비된 DNS 서버 쪽으로 보내면, 그 다음에 해커는 그걸 받아서 복호화를 시켜서 데이터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DNS 터널링 기법이고요. 이거는 어떤 패턴이나 시그니처로 확인할 수 없는 공격입니다. 온전히, 물론 잘 알려진 패턴들이 있습니다. 다량의 DNS
긴 길이의 다양한 DNS를 연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그런 시그니처를 탐지하는 기법도 있지만, 이런 DNS 패킷을 보내는 유형을 좀 달리 변칙적으로 하면서 DNS를 통해 데이터를 유출합니다. 이런 행위 기반으로 탐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유형을 받고 실제로 국내에서 어떤 사례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국내 대기업, 모 대기업인데요. 담당자께서 이런 DNS 통한 데이터 유출 위험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계셨고, 검토를 같이 하시면서 결국엔 도입을 하셨는데, 도입한 이후에 실제로 그림처럼 DNS 터널링 기법으로 데이터 유출 시도하는 게 발견됐고, 실제로 저희 DNS 장비, 보안 장비에서 탐지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고, 실제로 중간에 기존 방화벽이나 다른 보안 스택들은 정상적인 DNS 요청으로 판단해서 패스를 한 거죠.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좋은 사례가 있고, 두 번째 사례는 금융회사 대상으로 금감원이 DNS 통한 데이터 유출의 취약점 점검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국내 해당 은행 고객께서 저희 제품을 검토를 했고, 저희 솔루션이 머신러닝이나 AI를 통해서 그런 DNS를 통한 차단 행위들을 실제로 검출하고 검증 후에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사한 DNS 데이터 유출 이벤트를 확인해서 차단을 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제로데이 공격, 멀웨어, APT 공격 차단에도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외국 정부기관에서 있었는데요.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당 정부기관을 공격을 했고, 실제로 DNS 터널링 기법으로 보시는 것처럼 9,000번의 악성 DNS 쿼리로 데이터를 유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저희 솔루션이 차단을 했었고요. 기타 다른 멀리어 위프 사이트나 C2C 그리고 APT 등 그런 쿼리 요청도 탐지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인포블록스 DNS 보안 솔루션 블록스원 Threat Defense는 그 앞에 설명드린 핵심적인 두 가지 기능 외에 이번 최근에 분산된 네트워크 환경, 변화된 네트워크 환경에 대응해서 위치에 관계없이 사용자들 그리고 IoT 기기들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자적인 인포블록스만의 특허를 받은 머신러닝 기술로 정교한 데이터 유출 행위를 탐지할 수 있고요. 수많은 지능형 공격 방어를 포괄적으로 전사적으로 DNS 레이어에서 해주기 때문에 높은 ROI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안 스택한테 DNS 탐지한 어떤 위협들을 그런 이벤트를 공유함으로써 강력하게 연동을 해서 빠른 그 다음 액션을 취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림은 우리 블록스원 Threat Defense를 간략하게 한 장 요약한 그림인데요. 그림처럼 먼저 블록스원 Threat Defense는 온프레미스 버전, 클라우드 버전 양쪽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 내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온프레임 버전을 구성하면 되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내부 인프라 모든 디바이스들, 모든 사용자들이 DNS 쿼리를 할 때 그리고 보안 체계를 갖출 수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자나 원격지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내부 온프레임 장비가 아닌 클라우드 버전의 Threat Intelligence를 활용해서 똑같은 보안 수준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보안 인텔리전스, 보안 이벤트들을 접수하게 되면 동시에 다른 인접한 그 기존 보안 장비들과 연동을 해서 자동화해서 그 다음 그 대응 처리를 빠르게 하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보안 위협 인텔리전스를 저희 블록스원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위협 인텔리전스를 다른 기업 내부에 사용 중인 다른 보안 솔루션과 연동을 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각각의 위치에 있는 보안 솔루션들도 그 위치에서 같은 위협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죠. 이런 기능을 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hreat Intelligence에서 좀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보안 인텔리전스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유출, 멀리어 침투의 행위를 어떤 행위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머신러닝 엔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5가지 분석 모델, 매우 정교한 모델로 그 폴스 포지티브를 최소화시켰고요.
혹시 DGA나 패스트 플러스 같은 이런 복잡한 기술을 이용해서 DNS를 통해서 데이터를 탈취하는 그런 기법들도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교하고 어드밴스한 머신러닝 기반으로 저희가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인프라 보안의 보안 운영 최적화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경계에 넥스텐션 파이어월이나 시큐어 게이트웨이, IDS, IPS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런 앞서 소개해드린 악성 사이트로 접속하는 그런 트래픽들, 여기 소위 말하는 여기에서는 빨간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빨간 라인으로 악성 트래픽을 표현이 되는데 이런 트래픽을 온전하게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샌드박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 블록선 트렛 디펜스가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 스택 장비들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해 줍니다. 그리고 빨리 차단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정크 트래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 사전에 제거해서 매우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디바이스를 보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ROI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보안 운영 자동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희 인포로스 DNS에서 탐지한 이벤트들을 각종 연결되어 있는 운용 중인 보안 솔루션들에 전달을 해서 바로 그 후속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해서 보안 운영 리소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동시에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런 보안 운영 자동화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어떤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포로스는 이런 강력한 API, 아웃바운드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운영 자동화를 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고객 사례, 마지막 사례를 하나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내 대기업인데요. 좀 더 자세한 어떤 도입 효과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소개해 드릴게요. 인포로스의 DNS 보안을 구축한 뒤로 내부 바인드 서버가 있었는데 바인드 서버의 CPU 서비스 부하가 감소했죠. 당연히. 그리고 방화벽이나 AP 등 경계 보안 솔루션들의 롤이 매우 크게 줄어들었다. 탐지율도 감소했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DNS 터널링 공격은 데이터 유출을 실제로 차단했다. 그 내용이 있었고요. 리포팅을 통해서 실제로 악성 클라이언트들을 식별할 수 있었고 실제로 불필요한 도메인들도 다 식별하고 인지를 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실제로 또 멀웨어나 랜섬웨어 감염이 감소되었다라는 걸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포레스트 컨설팅에서 조사를 했는데 인포로스의 블록선 트렛 디펜스를 통해서 ROI가 243% 높아졌다는 거하고 실제로 생산성도 34% 증가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해외 고객사나 대형 병원에서도 이런 실제로 데이터 유출, DNS를 통한 데이터 유출이 있었는데 그런 민감한 병원 데이터들을 유출하는 것들을 기존의 세코 시스템에서 기존 툴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대체로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DNS 보안이 굉장히 빠르게 탐지해서 바로 즉시 이제 차단 모드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 내용이고요. 누구나 다 아는 독일 자동차 기업입니다. 이 자동차 기업은 매우 핵심적인 서비스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커넥티드 카, IoT의 종류죠. 이 커넥티드 카의 시스템에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을 고민하다가 여기에는 어떤 보안 툴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희 인포로스의 트렛 디펜스의 보호를 또 위협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전반적인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실제로 이걸 적용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DNS는 모든 디바이스가 경험하는 새로운 경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에 부합하죠. 그리고 새롭게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DNS가 이제는 어떤 단순한 기본적인 통신 프로토콜, DNS 프로토콜을 넘어서 보안 프로토콜로 인정받고 보안의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는 세그멘테이션의 한 분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포블록스는 점점 정교해지는 사이버 위협을 손쉽게 방어할 수 있는 이미 준비된 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서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디바이스,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고 결국
고객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에 인포블록스는 새로운 비전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